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6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춤했었던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5월 내내 이제 시장을 짓눌렀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투자분석부의 박옥희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을.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변수로 꼽히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었는데 좀 시장이 계속 부담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논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테이퍼링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현재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는 것이 이제 우려된다. 일찌감치 좀 행동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 우려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아직 테이퍼링 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논의는 시작할 시기는 아직 좀 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 간에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이슈인데요. 물가 관련해서는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 지표가 아주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PCE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부 경계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달에 발표됐던 이제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 CPI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네. 시장에서 좀 인플레 우려가 많이 커졌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다음 달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보면 작년 이 5월 물가가 특히 낮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저효과가 저희가 이제 6월에 확인하는 5월 미국의 CPI가 가장 기저효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공급 차질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하면 다음 달에 확인하는 물가 지표도 역시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 공포는 다시 또 우려가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들은 계속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최근에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렇게 심하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아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지금 2, 3월과 비교하면 지금 국제금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우려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당시 3월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1.9조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수급 우려도 반영이 됐고 또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많이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3월 중순에 FOMC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을 하겠다. 당시만 해도 근데 그 발언이 일시적으로 또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계속 내놓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좀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면서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과 지금 다른 점은 3월에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면 지금 현재는 물가 외에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게 이제 연준의 이런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4월 비농업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의 말대로 아직까지 테이퍼링은 시기상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쪽의 동향도 봐야 될 텐데 최근에 모르겠어요. 중국
쪽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좀 규제를 가하는 듯한 움직임 때문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새벽에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자재는? 네,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상승 요인은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공급 차질 문제 이런 분들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투기 소요가 붙는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레벨 부담을 느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긴축 부담 이런 부분들과 말씀하신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제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중국 정부가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 비용 자체는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려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이 부분이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와 악질적인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나서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도 사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오르는데 만약 경기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기가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경기도 회복하지 않았는데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은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미 그 부분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저희가 원자재 가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좀 비철금속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원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유도 사실 원유는 이제 비철금속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상단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다시 좀 올랐는데 미국의 뭐 드라이빙 시즌 수요 회복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인도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를 보시면 60달러 후반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부분이 지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일부 뭐 중국 정부가 나선 것처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원자재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살아나면서 가격이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봐왔던 그런 이제 랠리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뭐 유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란 관련 핵 협상 관련해서 만약 이제 협상이 또 진행이 잘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 유가 관련해서는 좀 하락 압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재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산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글로벌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 조절과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성장주 여전히 부담이라고 보시는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또 시장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두 업종을 비교한다면 네. 저희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한 업종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 중심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 성장주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가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여전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이제 싸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뭐 EPS도 계속 실적 전망치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 자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이제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아직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인플레 논란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다시 6월에 가서 또 인플레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논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요 분기점이 될 거는 6월 중선에 예정된 미국 FOMC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전까지는 좀 인플레 논란은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려갈 때 주로 이제 그 산업재나 소재, 금융 이런 업종들이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 저희가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투자분석부의 박옥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